다음 주부터 휴가인데 한두 달 야근에 힘들게 살아서 휴가 때라도 잠잘 생각만으로도 행복한 1인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편도 2시간 정도 걸리는 시댁에 가서 거기서 또 1시간을 가서 신우를 픽업해서 또 1시간 거리로 휴가를 가자고 합니다. 신우가 제안한 거고 남편이 저한테 전달을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쉬고 싶으니까요. 어제 시어머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너는 왜 놀러 가자니까 싫다고 하니? 그래서 어머님 진짜 너무 피곤해요. 계속 야근해서 힘들었거든요. 좀 쉬고 싶어요. 친정이랑도 안 놀러 가요. 이번에 저는 빠질 테니 남편이랑 다녀오셔요. 라고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버럭하시면서 나랑 놀러 가기 싫으냐?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욱해서 네, 가기 싫어요. 불편해요. 대답하고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는데 남편이 누가 어른한테 그렇게 싹수 없게 말하느냐고 하네요. 결국 이 이야기를 하다가 미친듯이 싸웠습니다. 저는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강요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은 권유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통화 녹음을 다시 들어도 버럭하는 거 듣고도 엄마가 말투가 그런 거지 절대 강요가 아니고 네가 싹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 나 싹수 없는 걸로 치자 하고 자고 출근하려는데 네가 실수했으니까 휴가 때 놀러 가자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미친놈 아니야? 소리 튀어나오고 더 막말 튀어나올까봐 무시하고 가려는데 휴가 안 가면 이혼이다 이러길래 오늘 서류 제가 가지고 가려고요. 점심시간에 법원 가서 서류 가져올 생각하니 그냥 마음이 착잡하네요. 양가에 뭐 받은 것도 없고 짧게 만난 사이도 아니고 오래 만나면서 같이 돈 모아서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고 연애 때 남편 취준생 시절 제가 먹여 살렸던 시절에 잘하겠다는 약속이 생각나면서 이게 지금 나한테 잘하는 건가 화가 너무 나고 배신감이 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혼 소리를 들을 만큼 일인가요? 저 말 듣는 순간에 아 얘랑 살면 안 되겠다 팍 식은 그 느낌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친정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차라리 화만 났으면 그냥 풀고 끝인데 감정이 한순간에 이렇게 식을 수도 있나요? 여러모로 답답해요. 후기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술은 한 잔 마셨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받고 읽으면서 이혼하라는 말에 차마 반박을 못하여서 서글픕니다. 오후에 남편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과했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름 첫 휴가인데 기분 좋게 가주길 바랬다고 피곤하다는 거 알았는데 그래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이혼하자는 말 진심 아니라고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 카톡 보고 나니까 그냥 내가 9년 세월 뭐 했나 싶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집에 갔어요. 옷까지 챙겨서 호텔이라도 가려고 일찍 갔죠. 집에 가니까 남편이 있고 이야기 좀 하자는데 아침에 이혼 이야기하던 그 비열한 눈빛과 말투가 생각나서 말도 섞기 싫어서 그냥 제 옷 챙겨서 나오려는데 남편이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나가면 이혼이야? 어차피 휴가 안 갈 거니까 이혼하겠네 하고 비꼬 왔네요.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그냥 너무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주말 지나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이러고 있네요. 2달 동안 야근하면서 집에 오면 11시, 출근하려고 7시 반에 집에서 나가고 주말에도 출근한 적이 있고 그러는 와중에 시댁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은 한 번도 못 갔어요. 딸 피곤한데 잠이나 푹 자라고 우리 엄만 늘 저보고 밥 잘 먹으라고. 근데 저는 시댁 가서 웃으면서 밥 잘 못 먹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 하는데 우리 딸 하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리 엄마나 보러 갈 걸 그랬습니다. 남편은 계속 어디냐고 카톡을 보내고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는데 늘 온전하게 믿음을 주던 그 사람인데 낯설어요. 제가 너무 일에 치여서 저 사람의 사과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내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연애 초에 남편이 방학 동안 공장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한테 반지를 사줬거든요. 브랜드도 아니고 예쁘지도 않고 그냥 커플링을 늘 소중하게 끼고 다녔습니다. 이걸 빼고 살아야 하는 날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슬픈데 자야 출근을 하고 일을 하니까 더 정리가 되고 제 마음도 괜찮아지면 그때 한번 올게요. 후기 6개월 만에 인사를 드려요. 위안을 많이 받아서 그 후 이야기 좀 말씀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바로 화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혼도 고려할 정도였고 정말 서로 들이밀면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떨어져 있고 싶다고 말했고 일주일가량 친정에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이야기 다 들으셨지만 별말 없이 일단 좀 쉬라고 해주셨고 그냥 친정에서 잠만 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저에게 장문의 카톡으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 시간 동안 자기도 집에만 있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혼 언급한 것부터 제 상태 생각 못하고 자기 식구들끼리 여행 가는 걸 휴가라 여긴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휴가 끝 무렵 친정 찾아왔길래 길게 이야기하였고 서운한 거 이야기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들으며 그렇게 풀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풀릴 동안 시댁은 안 가기로 했어요. 주말에는 호캉스 할 수 있는 호텔을 예약해놨더라고요. 2번을 예약해놨는데 한 번은 자기랑 한 번은 친정엄마 모시고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딱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진짜 반성하는 모습 많이 보이길래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느낀 건 많아요. 결혼 전 마음 같을 수는 없겠지만 옆에 있다고 저에게 소홀히 하고 대리 효도나 하려고 든다면 바로 이혼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소통하면서 위안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왜 아들이랑만 가는 게 싫을까요? 운전도 아들이 해야 하니까 내 아들 고생스러운 게 싫은 거겠죠. 며느리 와서 밥도 시키고 이것저것 잔심부름도 시켜야 하는데 그거 못해서 배 아픈 거죠. 남편 놈이 그거 뻔히 알면서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낫겠네요. 애 태어나면 애 짐까지 바리바리 챙겨들고 시댁이랑 여행 다녀야 할 각. 남편은 이혼하고 제 가족들이랑 오붓하게 휴가 다녀오라고 하세요. 댓글이: 여기서 순이가 물러서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 일어날 때마다 이혼 어쩌고 하면서 협박할 겁니다. 이혼 서류 당당하게 내미시고 친정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집에 가기 전에 있는 그대로 전하세요. 100이면 100 당장 이혼해라, 지금이 조선시대냐 하실 겁니다. 삼자인 제가 봐도 열받는데 순이 부모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이혼 서류 내밀면서 친정집에도 다 얘기를 했고 이혼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남편이 싹싹 빌면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시면 되지만 적반하장 도장 찍으면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평생 이런 꼴 당하면서 사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추각을 잃기 전에는 예민한 상황인 일단 대하든 싸움이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추각을 잃는데 잃는 내가 속상해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 많은 아줌마거든요. 시모나 남편이나 순이를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희생하며 결혼 반지도 없이 다 받아주니까 쉽게 무시하는 것 같군요. 지나친 희생, 배려, 양보 등등 모든 게 지 편한 대로 하는 게 정신 한번 크게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2번째 사연. 제가 지금 파혼을 한 것인지 당한 것인지 헷갈리고 있는 흔녀입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이고요. 결혼 전제로 10개월 정도 만나던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동안 연애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있지 않다가 약속 잡기 직전에 그냥 통보만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 전체가 어마무시한 유교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 종갓댁에서 벌어지는 제사만 1년에 수차례, 어른들은 사극에서나 보던 도포에 갓쓰고 참석을 하신다 합니다. 모든 자손은 특히 아기들, 가문의 족보를 깨고 있어야 하는데 가문 어르신들이 불시에 구두 테스트를 했을 때 잘 안 나오면 불호령에 종아리까지 맞는다고 하더군요. 제사를 많이 지내지만 여자들은 당연히 참석 못하고 음식만 하다가 남자들 제사랑 식사 마치면 허겁지겁 요괴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형님이 가문의 종손으로서 그 가문을 이어갈 장래의 어른이라고 하고요. 제사에 나타나면 수염 허연 작은 할아버지 등 기세 당당한 어르신들도 종손께서 오셨는가 하면서 정중히 맞이한다고 해서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식사도 종손분들, 남자친구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은 따로 드시고 겸상을 안 한대요. 뭐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더군요. 남친이 이런 사실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는 건 그러한 집안을 끔찍히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외대에서 꽤 특수한 외국어를 전공한 덕분에 먼 나라 주재원으로 결정되어 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꼴 당할 일은 없을 예정이었습니다. 좌우간 사정이 그렇다 보니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난 생전 관심도 없던 우리 엄마 아빠 가문에 관해서 달달 외워야 했습니다. 남친 집안에 들어서자 영락없는 서당 훈장님과 조선 여인네께서 맞이해 주시더군요. 예상대로 우리 집 가문 내력부터 물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신 땡주씨 땡땡대 손이시고 어머님은 능구씨 땡땡대 손이십니다.
하고 다소곳이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버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성씨는 엄연히 같은 조상을 가진 동저 동선이건을 감히 혼인했단 말인가 하시더군요. 난 도대체 무슨 소린가 감도 안 잡혀서 황당해 있고 남자친구도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다잡고 그런 걸 잘은 모르지만 동성동본도 아니시고 또 동성동본 불혼법도 없어진 지 오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하자 안 되다 마다 그 두 가문은 본래 같은 뿌리로서 블라블라 또한 김땡땡 김씨와 김땡허 씨도 신라시대의 블라블라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지만 당신 가문의 내력뿐 아니라 남의 가문의 유래까지 저토록 해박하시다는 게 더 신기했네요. 아가씨가 아무리 참해도 그런 금수와 같은 근본을 가진 가문 출신의 딸년을 우리 집안에 들을 수는 없는 여기까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가물가물합니다. 그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도망치다시피 그 집을 뛰쳐나온 것 같습니다. 남친이 기절 초풍해서 잡았지만 소심한 내가 무슨 기운이 났는지 억세게 뿌리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문 걸어 잠그고 휴대전화기도 꺼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자친구는 난리 났지만 일체 접촉을 금하고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했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금수라고 칭한 걸 차마 가족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상담해봤자 21세기에 이런 스토리가 아예 접수조차 안 될 것 같고 정말 저희 부모님은 결혼해선 안 될 분들이셨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금수 같은 땡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나쁜 건지 진짜로 알고 싶습니다. 후기 결론은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저로서는 난생 처음 받아본 너무나도 큰 상처였나 봅니다. 이 충격을 벗어나는 것 자체에 엄청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설득에 결국 수긍하더군요. 그 사람으로서도 냉정해지고 보니 그 집안 가풍이라는 견고한 벽을 깬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자각한 눈치였습니다. 여담이지만서도 남자친구의 육천 누님이 예전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남자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구석이라곤 없는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분의 성이 천방지추 마골피 중 하나라는 이유로 개처럼 쫓아낸 걸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집안이랍니다. 어른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상놈 성씨 가진 손주 나오는 걸 못 보신다면서요. 참 답없죠. 절대로 변할 수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서로의 행복을 빌면서 원만하게 정리를 했고 지금은 후폭풍을 견뎌내는 중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겐 그냥 성격차로 헤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부모님까지 금수 취급받아서 파혼했다는 사실은 그냥 평생 묻어두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있겠죠. 좋은 인생 경험이라고 여기고 즐겁게 살아볼까 합니다. 행여나 그 집에 시집을 가도 평생 고생하고 음식하고 제사하느라 제 모든 인생을 바칠 생각을 하니 댓글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조상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 같네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천방지축 마골피 유래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거 보니 제대로 된 양반 가문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 출신을 감추려고 일부러 뼈대 있는 가문인 척 하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예의도 모르는 천박한 자칭 양반 가문하고 엮이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시고 힘내세요. 댓글이 우리나라 조선 초중기까지 양반은 5% 남짓 어차피 그 남친 애비도 조선 후기에 돈 주고 양반 산 놈의 후손이니 그냥 비웃어 주세요. 하는 짓들이 진짜 양반도 아닌 것 같네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